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7월 14일 기술적 분석 이종 모닝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 사이에 또다시 나온 뉴스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죠. 왜 이유가 나오지 않나, 혹은 이유는 계속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유도 관세 서한을 받게 되었고 30%로 좀 받게 되었죠. 이로써 지금 캐나다, 멕시코, EU 해가지고 주요 이제 협상 국가들이 다 30%를 받는 상황이고, 다만 기존에 이제 캐나다나 이런 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장이 아직까지는 타코 트레이딩, 즉 어차피 저 8월 1일이라는 시한을 늘리기 위해서 한 거고, 저때 가면 또 늘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트럼프가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지 했는데, 갑자기 또 그 다음날 바로 말을 바꿔가지고 추가 연장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찌되었거나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저런 이야기들이 별로 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전쟁으로도 통하지 않고 관세로도 통하지 않고 지표로도 통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과연 하락 요인이 뭐가 있을까. 특히나 신고가를 넘어선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증명되었다라기보다는 이 추세적 관점으로 올라온 흐름인데, 과연 이제 이런 조정 없이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남는 그런 흐름이다.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종목들이 강제 캐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또 다시 이제 실적 시즌이죠. 신고가에 걸맞는 실적을 내줄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하나 재밌는 거는,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쪽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올해 어떤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에 있어서 근래 최근에 5년의 어떤 상승률보다는 낮을 것이다라는 어떤 관측이나 흐름들이 더 많거든요. 물론 이제 우상향이긴 하지만 그 각도가 낮아진다라는데 어느 정도 좀 의견들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조정이 어떤 타이밍에서 올 것인가, 어디에서 다시 신규는 매수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다.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시장이 또다시 저 8월 1일까지 관세 어떤 파동에 좀 초점을 맞춰지면서 슬슬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번 주에는 CPI, PPI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지표상에 보여주는 흐름인데, 다만 세부 지표들을 보게 되면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어떤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가구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확실히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베센트 장관도 올해 관세 수입이 3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연 그걸 누가 지불했던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이번 달 지표에서는 나오는지, 그 정도로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신고가 구간에서 윗꼬리 음봉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기존의 하락 장악형 패턴이 나왔을 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것이 내려와가지고 최소한 3차 갭까지라도 눌려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여전히 위로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힘의 균형으로 생긴 거라 그러면 큰 의의를 두겠지만, 지금 상승 추세 자체가 어떤 힘의 고른 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세력들이 말 그대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너무 큰 의의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여전히 곧버스나 인버스나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까다로워 보인다. 결국은 최소한 저 위에 목표치를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흐름에서 굉장히 아쉬운 거는, 결국은 순환매가 돌아야 되고 코스닥도 올라와야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더 좋아질 그런 흐름을 만들 텐데, 그런 흐름들이 아직 없다라는 것은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하나 재밌는 거는
단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신고가 구간에서 이 쌍봉을 만들고 이탈,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이탈과 관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죽는다라고 봤는데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전 저점도 깨지 않고서 그러니까 쌍봉으로 떨어졌는데 쌍바닥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계속 매수세가 받쳐지는 것이고, 이 가운데는 우리 매그니티 P7, 특히나 AI 반도체 쪽들이 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더라도 위쪽만 빨갛고 아래쪽은 푸르딩딩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끼워 맞추기처럼 저렇게 보일 수 있지만, 최근 흐름 자체가 몇몇 대형주들이 만드는 신고가의 흐름이지 모두가 좋은 흐름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레포트 중에 지금 신고가를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 120평 위에 있는 종목들이 비중이 너무 적다, 이제 이런 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기존 고가를 밟고서 튀어가지도 못하고 조정도 받지 않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최소한의 일봉상 22평과 이 120평은 만나러 가는 타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에서 지금 여러가지 거시적 악재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시적 흐름들이, 실적 같은 것들이 그런 흐름들을 만들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돌발 변수들이 발생을 할지, 그런 흐름들이 좀 관심사다, 이 정도로만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위험자산의 매수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그렇고. 근데 재밌는 거는 안전자산에도 이런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균형들이 맞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뭔가 이제 이 모닝 브리핑 때는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뭔가 펀더멘탈적으로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상충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설명하기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가운데 이런 윗꼬리 음봉들은 당연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락 장악형이 발생했을 때도 이야기 드렸죠. 이대로 그냥 내려가서 뭔가를 메우거나 뭐 하면 좋을 텐데,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심지어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여기 1차, 2차, 3차 갭이죠. 근데 4차 갭도 메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꺾겠다 뭐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특히나 4차 갭 위로 22평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봉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고점을 논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워낙 원사이드하게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은 우리 시장이 정말 좋아서 뭔가 개선이 돼서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지수를 만들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결국은 저렇게 움직이든 말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더 좋으려면 순환매가 조금 더 돌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돌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쉽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코스닥이 900 흐름을 한번 찍어줘야지 조금은 해소가 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과연 시장이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흐름에 있어서 그런 흐름들이 같이 나올 수 있는지를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